오늘은 반음, 그리고 온음, 샵, 플랫, 조표, 임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음과 온음이 있어요. 반음은 무엇이고 온음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반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면 흰 건반들이 쭉 있지요. 이곳에 보면 가운데에 건반들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게 반음이라는 건 아니고요. 흰색을 다 가려봅시다. 이 아래를 가려서 보면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 검, 흰, 검, 흰, 검, 흰, 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반음은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거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소리가 올라가는 방향이죠. 왼쪽은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연필이 이곳에 있는데 연필에게 반음 올라가 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예요. 또 반음 올라가 하면 또 옆으로 한 칸, 반음 올라가 하면 옆으로 한 칸, 반음 올라가 옆으로 한 칸, 반음 올라가 하면 바로 옆에 칸으로 가는 거예요. 반음 올라가 하면 바로 옆에, 검은색이 바로 옆이면 검은색으로, 바로 옆에가 흰색이면 흰 건반으로, 반음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음 내려가 하면 왼쪽으로, 반음 내려가 바로 옆에, 반음 내려가 바로 옆에, 반음 내려가 바로 옆에, 반음 내려가 바로 옆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음 올라가는 오른쪽, 반음 내려가는 왼쪽, 색깔과 상관없어요. 그럼 온음은 무엇일까요? 온음은 반음을 2번 간 거예요. 이 연필에게 온음 올라가 하면 온음은 반음을 1번, 2번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온음 사이예요. 가운데에 건반이 하나 있죠. 이게 온음 간격이에요. 온음 간격. 반음은 틈 없이 바로 옆에 걸 눌러주는 게 반음이고, 온음은 건반 하나가 끼어있게 반음을 2번 간 게 온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음 올라가 하면 오른쪽으로 반음 1번, 2번 가서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음 올라가 하면 바로 옆에 흰 건반, 그 다음 한 번 더 가서 검은 건반. 자, 이렇게 누르는 게 온음이에요. 미에서 온음 올라가 하면 반음 2번 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 2개만 놓고 보면 가운데 건반이 하나 살아있게 되죠. 이게 온음 간격이에요. 여기서 또 온음 올라가 하면 반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온음 간격이에요. 반음을 2번 간 거. 여기서 또 온음 올라가 하면 반음 해서 여기가 온음 간격. 여기서 온음 올라가 하면 옆에 건반 흰색, 또 옆에 건반 해서 이렇게가 온음 사이인 거죠. 이 건반과 반음 올라간 여기가 온음 간격이 되는 거예요. 온음 내려가 하면 반대로 하나, 2번 가서 여기가 온음 사이 간격. 여기서 온음 내려가 하면 1번, 2번 내려가서 여기. 이게 온음 간격. 여기서 온음 내려가 하면 1번, 2번 가서 요 간격이 온음. 여기서 온음 내려가 하면 옆에 해서 요게 온음이에요. 건반이 가운데 하나 있게 만드는 게 온음. 요것도 온음 사이, 건반이 하나 살게 있대죠. 여기도 온음. 이렇게 해도 온음. 이게 바로 온음이에요. 건반을 2번 간 거. 바로 옆으로 이동하는 거는 반음. 건반을 전부 다 누르고 지나가는 거를 이걸 반음계라고 해요. 반음으로 올라가는 것. 반음은 빈틈없이 다 눌러주는 게 반음. 온음은 건반을 하나씩 끼고 건너뛰는 것. 이게 온음. 여기서 건반 하나 건너뛰고 요게 온음. 여기서 얘 살려두고 건반. 이게 온음. 여기서 얘 살려두고 이렇게 누르는 게 온음. 반음과 온음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 다음 배울 거는 샵과 플랫입니다. 샵은 우리말로는 올림표라고 해요. 올림표. 무엇이 올라갔다는 거지? 샵은 반음 올림이에요. 반음을 올려주라는 표시예요. 플랫은요, 내림표 해서 반음 내림 표시예요. 반음 내림 표시. 아까 전에 반음과 온음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도가 있어요. 그래서 도를 눌러야 되는데 도 앞에 샵이 붙었어요. 그러면 도를 누르는 대신 도에서 반음 올라간 바로 옆에 건반 얘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도 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악보를 볼까요? 이번엔 솔이에요. 솔에서 솔을 눌러줘야 되는데 샵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솔을 누르지 않고 솔에서 반음 올라간 건 오른쪽. 그래서 여기를 대신 눌러주는 게 솔 샵이 되는 거죠.
이번에 악보는 미예요. 게이름 미. 미는 요걸 눌러야 되죠. 도레미. 미 눌러야 되는데 미 앞에 샵이 붙었어요. 그러면 미가 반음 올라가서 반음은 바로 옆에 건반이니까 여기가 미 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검은 건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가 검은 건반이 없으면 흰 건반이 샵이 되는 거고, 파에서 샵이 붙으면 바로 옆에 검은 건반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올라가서 치게 되는 거죠. 이게 파 샵이 돼요. 플랫은 반대로 내린다고 했어요. 반음 내림. 이번에 악보에는 솔에 플랫이 붙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한 칸 옆으로 가서 이게 솔 플랫이 돼요. 이 게이름은 레예요. 레 플랫이 붙었어요. 그럼 레 플랫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가서 이걸 누르는 게 레 플랫이요. 이번에 게이름은 파가 나왔어요. 파를 쳐야 되는데 파에 플랫이 붙었죠? 그러면 파에서 왼쪽 한 칸 옆으로 이게 바로 파 플랫이 돼요. 파 플랫. 음표 도예요. 도에 또 플랫이 붙었어요. 그럼 도 왼쪽으로 한 칸 옆으로 가서 요걸 눌러주는 게 도 플랫인 거예요. 샵과 플랫은 반음, 바로 옆에 있는 건반. 샵은 오른쪽, 플랫은 왼쪽으로 누르시면 돼요. 솔, 같은 솔이지만 샵이 붙으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이게 솔샵이 되고, 솔이 플랫이 되면 왼쪽으로 가서 이걸 누르는 게 솔 플랫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샵과 플랫은 검은 건반으로 간다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샵과 플랫은 반음 올라가고 반음 내려간다. 그 반음은 바로 옆에 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조표와 임시표. 조표는 무엇이고 임시표는 무엇일까요? 악보에 보시면 한 마디 안에 음표 앞에 샵이 붙었어요. 솔 앞에 샵이 붙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게 되는 이런 샵의 표시를 임시표라고 합니다. 임시표는요, 임시적으로 그 마디에서 샵을 붙여주는 거예요. 임시표는 작곡자의 마음대로 아무데나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조표는 무엇일까요? 조표는 바로 악보 맨 앞에 5선 위에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다음에 나오게 되는 이런 악보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조표예요. 조표는 무엇이냐면 지금 악보에 보시면 샵이 줄에 걸려 있는데 이 줄에 있는 게이름은 파가 돼요. 그러면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모든 파는 샵을 눌러주는 겁니다. 모든 파는 반음이 올라가서 눌러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조표예요. 음악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게 조표고요. 임시표는 샵이나 플랫이 붙어있는 그 한 마디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표시예요.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조표는 규칙이 있어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규칙이 있거든요. 조표는 붙는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임시표는 붙는 순서가 없어요. 자유롭게 작곡자의 마음대로 붙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샵을 올리거나 플랫을 내려야 되는 효력은 그 한 마디 안에서만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악보가 있습니다. 앞에 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같은 게이름이 있죠. 임시표는 그 한 마디 안에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솔에 샵이 붙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한 마디 안에 있는 또 똑같은 솔은 샵을 붙여주게 되죠. 하나는 옥타브가 올라갔어요.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임시표는 그 음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샵이 붙지 않아요. 오로지 같은 음 안에서만, 그리고 마디 안에서만. 조표는 붙게 되는 규칙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 음에나 붙일 수가 없어요. 샵이 붙는 조표는 순서가 파, 도, 솔, 레, 라, 미, 시의 순서로 붙습니다. 작곡자 맘대로 라, 미 이렇게 샵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나는 샵을 하나 붙이고 싶은데 레 샵에 붙여야지 할 수가 없어요. 조표에서는요. 조표는 반드시 샵이 하나면 파, 무조건 파에 붙어요. 샵이 두 개면 무조건 파와 도에 붙어요. 파, 도. 세 개면 파, 도, 솔. 네 개면 파, 도, 솔, 레. 반드시 이 규칙을 따라서 붙게 돼요. 조표는. 샵이 붙는 순서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플랫은요, 반대예요. 나열된 음을 반대로 하면 플랫이 붙는 순서가 됩니다. 시, 미, 라, 레, 솔, 도, 파. 플랫이 붙은 조표의 음악도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붙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서 두 개의 라, 레 이렇게 붙여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표는 반드시 정확하게 순서와 규칙을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플랫은 하나가 붙은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시 플랫, 두 개면 시 미, 세 개면 시 미 라, 네 개면 시 미 라 레 이 순서대로 붙게 됩니다. 마구 나열된 음들 같죠?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연관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근데 잘 보시면 파, 도, 솔, 레, 라, 미, 시에서 파에서 도까지는 파, 솔, 라, 시, 도, 5도 올라갔죠? 그 다음 도에서 도, 레, 미, 파, 솔 5도 올라갔어요.
솔라시도레 5도 올라갔고요. 레미파솔라 5도 올라갔어요. 이렇게 5도씩 상승했어요. 샵의 순서는 파도, 솔레, 라미시. 파부터 시작해서 5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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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곳에 조표가 붙게 되죠. 플랫은 시부터 해서 시, 미, 라, 레, 솔, 도, 파라고 했어요. 시에서 미까지 시, 라, 솔, 파, 미 5도죠. 그 다음 미, 레, 도, 시, 라, 라까지 5도죠. 라, 솔, 파, 미, 레까지 5도죠. 5도의 순서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을 5도권이라고 해요. 둥글게 서클로 표시하기도 하죠. 지금 이 설명은 모두 다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조표. 악보의 맨 앞에 붙게 되고 전체 줄에 다 표시가 되는 이 표시가 있으면 그 해당하는 건반은 모두 반음을 올려주거나 내려줘야 된다는 규칙을 가진 이것이 바로 조표입니다. 다시 한번 임시표는 뭐라고요? 임시표는 규칙 없이 자유롭게 붙을 수 있지만 그 효력은 그 한마디 안에서밖에 없고 아무리 같은 개 이름이라고 해도 옥타브가 다르면 임시표의 효력은 없다. 오늘은 이 3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